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을 앞두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행서점에서는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도서정가제를 기점으로 아마도 국내 서점업계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국내 서점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관련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대표적인 국내 대형 인터넷 서점이죠. 바로 이 예스24가 오프라인에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당초 오프라인으로 출발한 교보문고를 포함해서 온라인 서점 빅4가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게 됐는데요. 오늘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요, 최근에 문을 열었다는 예스24의 오프라인 매장 위치는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이 대형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의 매장까지 낸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지하 1층 개표구 앞에 매장을 마련했습니다. 예. 경쟁사인 교보문고 강남점과 가까운 곳에 오프라인몰을 마련한 건데요. 예. 이곳을 전자책 단말기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자책을 종이책으로도 500권가량 비치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스24의 관계자는요, 온라인 서점 또한 오프라인의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매장 오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예스24 이 오프라인 매장이 강남 교보문고 바로 앞입니다. 근처에요. 근데요, 김영미 기자, 이제 예스24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인터파크 있지 않습니까? 인터파크도 오프라인 서점, 오프라인 매장을 냈다고요? 이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인터파크 또한 바로 지난달에 서울 중구 명동의 가톨릭회관 지하 복합문화시설 안에 도서 대여점인 북파크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약 129평의 부지에 책 2만여 권과 음반이 마련돼 있고요. 카페테리아도 있어서 대형 오프라인 서점을 축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곳에서 인터파크의 회원들은요, 새 책을 2,000원가량에 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서점 여러 가지 팔기도 하지만 책도 팔죠. 이 인터파크는 또 명동에 자리를 잡았고요. 알라딘도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요, 2011년부터 오프라인 중고 서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 현재는 강남과 건대, 노원, 신림, 신촌, 대학로와 종로를 비롯해서요, 경기도 부천과 수원, 일산은 물론 대구, 대전, 전주와 광주, 부산까지 전국에 걸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이 중고 서점으로 유명하니까 오프라인이 정말 전국에 펼쳐 있습니다. 근데요, 김영 기자, 궁금한 게 이 온라인 서점들 말이에요. 장사 잘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 월세를 내고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오프라인 서점, 매장을 내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 바로 상징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이벤트의 장소로 이용을 하면서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파크 측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오프라인 서점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한편 도서 정가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네. 앞으로 도서 정가제가 도입되면 신간은 물론 두간 모두 할인율이 15%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간 온라인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해서 영역을 개척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이제 브랜드 상징성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시행될 도서정가제에 따르면은 이제 대폭 큰 폭의 할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참에 오프라인 매장도 열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게 우리 동네 서점, 정말 소상공인 분들인데요. 이 동네 자그마한 중소 서점 이야기 아닙니까? 온라인 때문에도 피해가 컸었는데 이런 대형 온라인이 또 오프라인까지 나선다면은 정말 설상가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알라딘이 오프라인에 진출한 이후에 대전 시내 중고 서점은요. 네. 30여 곳이던 것에서 15곳으로 줄었고요. 예. 서울 을지로 평화시장 일대 중고 서점 또한 100곳 이상이던 것에서 50곳 이하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예. 전국 서점 수는 지난해 2,331개로 2011년에 2,577개에서 10%가량이 줄었는데요. 예. 이 중에서 면적 약 50평 미만의 소형 서점 중 237개, 그러니까 소형 서점의 96.7%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형마트에 손님을 뺏긴 동네 슈퍼마켓들의 모습처럼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의 맞서기에 힘이 붙이는 동네 작은 서점들의 입지가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이 소형 서점의 96%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동네 작은 서점들은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소기업 중앙회 밑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요. 현재 서점은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 신규 진입을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대형 서점들의 꼼수 여전하죠. 이쯤 되면은요. 더 강한 대책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서정가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11년 만에 변화인데요. 과연 이 고사 위기, 폐업 위기에 처한 우리 작은 동네 서점을 구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관련한 내용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이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대춘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대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1일입니다. 21일부터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일단 큰 그림 한번 보죠. 우리 동네 서점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고요. 오를 대로 오른 책값의 거품을 빼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또한 고사위기에 빠진 동네 서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예, 취지는 좋습니다. 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그간 과도한 적용 예외로 발생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인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예. 무엇보다 서점 간 도서 가격 격차도 좁혀짐에 따라서 책 구격은 동네 서점에서, 책 구입은 온라인 서점에서라는 일명 쇼루민족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 네. 동네 서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회장님, 이제 회장님의 네네. 목소리가 그렇게 좀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문제점이나 혹시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점이 비단 모든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이번에 한 것이 이제 허점인들이 보완이 돼야 하는데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예, 첫째는 이제 제3자 할인법 같은 경우 네. 카드사에서 제휴하는 그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편법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통신사 제휴 할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신용카드나. 네네.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배송도 있고요. 이런 하여튼 세트 판매를 통해서 그 변칙 판매가 가능한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규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잡아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도서정가제뿐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은 말이죠. 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다. 책값만 높이고 국민들만 피해본다. 이런 지적도 실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도서정가제는 책값을 비싸게 팔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 가격 경쟁으로 무너진 도서의 가치를 본래의 자리로 정상화시키자는 취지고요. 도서정가제가 본래의 취지를
허점이 없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은 도서 가격 역시 차츰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저희 연합회의 오랜 건의 끝에 지난 10월 21일 문체부와의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민간협의회에서 합의된 도서정가제 협의회를 조속한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예. 즉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 원가 대비 적정 수준의 도서 가격을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과도한 책값 인상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도서 가격 및 유통비용의 거품을 제거하여 정직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범출판계 공동 노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이참에 도서정가제 개정된 참에 이 도서정가 협의회라는 그때 그 단체도 함께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다뤘는데 이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네네. 이런 현상 있다고 우리 박 회장님께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가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할인이 대폭 할 수 없으니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 서점보다는 오프라인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둘째는 온라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출 정체를 우려한 나머지 새로운 판로 개척이 아닌가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정가제 때문이다, 영향이 미쳤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일견 뭐 그런 동의합니다. 예. 네네.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문제는 동네 서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서 예. 대형 서점들이 오프라인 신규점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예. 대점이나 전자책 체험관 등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오픈한 다음에 고객 서비스 운운하며 직접 도서 판매까지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 이는 동반성장이라는 적합업종 제도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중소서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사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형 서점들의 꼼수였다, 뭐 적합업종 피해가려는 뭐 그런 술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점을 표방하지 않고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뭐 도서 대여점이라든가 그렇죠? 뭐 네네. 전자책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오프라인을 세우니까 아마 우리 네네. 박 회장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찌게 됐건 이렇게 좀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뭐 국내 뭐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서점들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중소 서점들의 피해는 아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이미 전국의 매장을 18곳까지 늘려놓은 소상공인 골목 시점 서점 상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알라딘 중고 서점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 지역 서점의 도미노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에 우리 연합회는 해당 온라인 서점들에게 각각 시정 촉구 항의서를 보내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결과가 미흡하다면 대규모 장외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이 오프라인 알라딘 중고 서점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막 강도 높게도 주장하는데 이런 의견에 우리 박 회장님은 어떻게 뭐 의견 갖고 계세요? 일견 뭐 같은 사업의 동조자로서요, 동반자로서 뭐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보다는 네.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생을 위한 협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1일에 도서정가제,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실시가 되고요. 지금 또 이에 따라 네네. 뭐 대형 서점들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아마 빅뱅,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서점 업계 판도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개정 도서정까지 시행 이후에 서점업계 판도를 잇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아서 개정법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그 시장 혼란만 부추길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 도서정까지 적용유예 품목인 중고도서를 취급하는 알라딘 중고 서점만이 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반값은 기본이고 뭐 단군 일의 최대 90%까지 동네 서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막판 할인 출혈 경쟁에 출판업계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역시 곱지 않은 상황이죠. 예. 이대로는 책 소비 이축만 불러와서 출판계 공멸이라는 결과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기나긴 집토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저는 바람이 구멍은 철저히 막고 법 추진은 최대한 살리는 그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새로운 법,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이 되니까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다가 저희가 우리 다시 한번 박 회장님 모시고 이 개정안 시행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직을 함께 맡고 있는 박대춘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부산 자갈치 시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자갈치 시장이 말이죠. 실은 4개의 각각의 시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갈치 시장을 이루는 4개의 시장 중 하나인 자갈밭 시장 상인들이 최근 기부 사업인 착한 가게 캠페인에 참여해서 부산 최초로 이 착한 거리 탄생을 만들어냈다. 이런 쾌거가 들려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산 자갈밭 시장 상인의 박옥희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옥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갈치 시장. 실은 뭐 저도 자주 갔었습니다, 한때. 이 4개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네네. 자갈밭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자갈치에는요, 신동아 시장과 어패류 처리조와 건어물 시장, 자갈밭 시장이라는 4개 시장이 있는데요. 네. 그중 자갈밭 시장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입니다. 2번 출구 앞에서 부창 빌딩까지 이어진 상점들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예. 특징으로는요, 고래고기와 상꼼장어와 어패류 도소매와 생선 하루판장으로 유명하며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자갈밭 시장 상인회라 하면 그 자갈밭 시장의 상인들만 모인 곳인가요?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에도 다 함께 있습니까? 자갈밭 시장 상인회는요. 예. 자갈치 시장 외곽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예. 각종 해물, 수산물, 고래고기, 꼼장어를 판매하는 자갈치 아지매들이 주축이 되어서 동지역의 모든 상인들과 뜻을 함께 하여 네. 120여 명의 상점 대표들이 모인 2013년도 7월 26일 날 출범을 하여 네. 사단법인 전통시장으로 부산 자갈밭 시장 상인회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자갈밭 시장 상인회라고 해서 이제 자갈밭 시장 아지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갈치 시장 아지매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아줌매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있습니다. 총각도 있고요. 예. 그런데 참 훈훈한 뉴스가 전해왔습니다. 우리 자갈밭 시장 상인회 분들이 이제 네. 캠페인, 기부 캠페인에 참여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 나눔에 동참을 해서 착한 거리 1호가 탄생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네. 나눔, 기부,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자갈밭 시장 상인회가 결성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찾던 중에 착한 가게 이미
참가하여 계신 회원님들을 통해서 예. 착한 가게를 알게 되고 예. 우리 자갈밭 시장을 착한 거리로 만들자는 의견을 결집시켜서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뭐 많이 이 착한 가게 나눔에 동참했다는데 현재 자갈밭 시장 중에서 몇 가게나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달 10월부터 접수를 하고요. 네. 현재 한 20여 개가 참여하고 있고 사단법인 등록 당시에 우리 회원님 수들이 80여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40명 이상 참여하면 자갈밭 시장 거리가 부산에서 제1호 착한 거리로 탄생하게 될 것이고 예. 11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착한 거리라는 게 나눔, 네. 기부 막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참 하루하루도 빠듯한 상인분들이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가게도 없는 이제 노점상 상인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갈밭 시장 상인의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네. 노점에 계시는 분들도 힘을 보태겠다며 예. 현물로 참여를 원하고 계시지만 현물로. 예. 현물 참여는 생물이라 문제가 있어 현금으로 자동 이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평소에도 원래 실은 근데 작은 기부 활동 하셨다. 이 착한 거리 말고도요. 네네. 이참에 이제 연락되신 네. 김에 그동안에 네. 해왔던 좀 좋은 일들, 훈훈한 활동들도 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자갈밭 시장 상인의 회원 여러분들이 자갈치 아지매들로 여자들로 밤낮이 없는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 힘으로 하는 일은 사회 봉사활동 마음뿐이지 제대로 활동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명품 거리를 만들자, 거리 질서 캠페인 등 자갈밭 상인회의 자정 노력으로 시작해서 중구 장학회 예. 1년 동안 장학금 4회에 걸쳐서 700여만 원 기탁을 했고 불우이웃 돕기 200여만 원, 부산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일주일 중 수요일 하루 부산 기업 대선주도의 시원소주만 팔기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옥회 회장님도 실은 자갈치 아지매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예, 자갈치 아지매 대표로서 아닙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전통시장 상인분들 힘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눔은 풍족하고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활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내가 조금 아끼면서 조금 적게 쓰고 그래서 남는 것을 나누다 보니 마음도 즐거워지고 여유도 생기며 편안해지고 새로운 활력소도 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니 장사도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걱정에도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예.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나누어 주고받고 한 단계 한 단계 약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자갈밭 시장 상인의 박옥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가 전통시장과 16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동절기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체계적인 시설 점검과 상인 교육을 통해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기획한 건데요. 시는 이를 위해 각종 시설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13일에는 황금시장 상인교육관과 평화시장 상인교육관에서 화재 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소방 안전교육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도내 영세 섬유 염색 업체를 대상으로 폐혈제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폐혈제 이용시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해 외부로 버려지는 폐수나 폐가스를 회수해 생산 공정에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설치비는 한 개 시설당 1억 원 가량이며 도는 최고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폐혈제 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